다시 수정발급 사유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정발급 사유가 6건에 대해 많이 어려우십니다. 먼저 오류발급, 내 잘못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입니다. 즉, 작성일자 오류, 공급가액 오류, 부가세의 오류, 공급받는 자 오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착오로 이중발급,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 거래권을 잘못해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작성일자는 변동이 없고 공급 시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올바르게 발급을 하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공급받는 자 오류는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의 발급은 동일하나 수정 발급 기한은 가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공급받는 자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수정 발급 가능합니다. 제가 1월 25일에 공급한 건을 공급받는 자를 잘못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부가세 신고 때 인지한 겁니다. 그런데 인지한 날짜가 7월 25일이면 다행인 겁니다. 7월 25일에 수정 발급하면 되겠죠? 제가 그 사실을 7월 27일에 인지한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불가합니다. 공급받는 자 작성 오류로 인해 부가세 신고 기한이 끝난 후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금 수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제 잘못을 올바르게 수정 발급하면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잘못으로 오류건이 얼마나 많겠어 하는데 필요적 규제사항 때문에 수정 발급률이 60% 이상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분기에 몇백만 건씩이나 오류 발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변동사항 발생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오류 발급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이 그냥 내 잘못이니까 내가 스스로 올바르게 발급하면 됩니다. 변동사항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사유니까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고 공급시기야. 또 공급시기가 달라지니까 발급기한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급가액 변동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금액이 변동이 된 겁니다. 수량은 그대로인데 공급가액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계속 용역이 이어지고 있다가 해지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한 부분만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합니다. 증가한 부분만 발급을 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말 그대로 계약이 해제된 겁니다. 환입은 반품이 된 것, 재해 환입입니다. 작성일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이 작성일자입니다. 작성일자가 새롭게 생성되었고 공급시기가 새롭게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변동사항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가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월 거래건이 있어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8월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래요 하여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거래건은 1월입니다. 1월 거래건은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8월에 공급받는 자가 더 이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공급가의 변동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만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금액만 공급가의 변동 사유로 마이너스로 작성일자는 8월로 하고 부가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0월, 개인사업자는 1월에 하시면 됩니다. 변동사항 발생한 건은 부가세 신고는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그 시기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유는 공급가의 변동, 계약 해제, 환입입니다. 수정 발급은 증가분 또는 감소분 작성, 계약의 해제와 환입도 반품된 금액으로 마이너스 한 장을 발급합니다. 작성 월일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짜에 해당이 됩니다. 비고라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며 변동사항 발생일, 계약 해지일,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가세기간은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가세기간에 부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당초 작성일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 잘못이 발생되어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수정 발급합니다. 그 다음은 잘못 작성한 부분은 마이너스 한 장 발급, 하단에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는 착오 외에 해당이 되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제 잘못이니까 잘못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한 장 발급, 정확한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급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과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의 사유로 전액 마이너스 한 장을 발급합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은 가세기간이 처음 작성일자에 속하는 가세기간이므로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5월 10일 거래건이 10만 원인데 실수로 금액을 만 원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잘못된 금액으로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잘못 발급한 사실을 8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서 잘못 발급한 만 원을 마이너스로 발급, 올바른 금액으로 10만 원을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이미 완료됐으므로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구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영세율이 언제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내구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재하고 내구신용장이 개설될 금액만큼 마이너스 한 장과 영세율 한 장으로 발급을 합니다. 내구신용장 개설 등으로 수정 발급이 가능한 기한은 1월부터 6월까지 거래건이 7월 25일까지 개설된 건에 한하여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거래건인데 내구신용장이 7월 26일에 개설이 되면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구신용장 등이 개설된 건만 내구신용장 등 사후개설 사유로 영세율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구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기한이나 예를 들어 5월 매출건인데 7월 5일에 개설된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 아니면 7월 25일까지 발급기한입니다. 내구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당초 작성일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 가세기간이 속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작성일자 공급 시기가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환입 등 수정 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 시기이므로 사유 발생한 가세기간의 신고 대상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작성일자는 제 잘못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 오류 사유가 확인이 되면 올바르게 수정을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경과 후에 오류사항이 확인된 경우는 금액이 변동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액이 잘못 작성한 경우는 합산 신고가 불가하므로 이때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Q&A 잠깐 보겠습니다. 5월 당초 거래건이 8월에 환입이 됐습니다.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8월에 환입된 경우는 작성일자는 8월입니다. 8월이므로 발급기한은 9월 10일까지이며 8월에 속하는 가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6월 거래건인데 작성일을 7월로 잘못 발급한 사실을 8월에 발급했어요. 작성일을 7월로 했으니까 당연히 7월 부가세 신고에 누락을 했겠지요. 7월로 오류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하여야 합니다.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누락한 매출이므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